시즌 2 유닉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이부 돌아왔습니다. 유닉 1%. 예. 누구시죠? 신. 자기가 신인 거 까먹었어요. 맞아요. 신탁을 내려주세요. 오르가즘의 신 이 박사입니다. 와, 너무 좋아져. 까먹었어. 오르가즘의 신. 셀조선 얘기하다 보니까 예. 까먹었어. 신이 까먹었어, 자기가. 맞아요. 신이. 저는 힐링 여신 백마담입니다. 와, 여신님. 저는 자유와 힘의 여신, MC 리입니다. 리. 또 게스트분. 네, 오늘의 게스트 썸녀입니다. 네. 네. 섬에서 온 여신. 네. 썸녀. 아, 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헬조선에 대한 대화를 진행해보도록 이어갈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헬조선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있는지까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헬조선을 경험한 친구의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있죠. 선녀님께서. 네. 제 친구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그 생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면서 그 카톡을 보냈어요. 야, 내 자리 뺏길 거 지금 내가 만들고 있어.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이미 기계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내 노동력으로서 내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소모품이 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람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계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거죠. 이 경쟁이 이미 뭔가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뭐뭐뭐뭐뭐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더 암담한 거죠. 와, 여기서 내가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뭐 뭘 해 할 수 있지? 네, 먹고 살긴 해야 될 텐데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실제로 이제 워킹홀리데이 간 거예요. 탈조선 했는데. 탈조선 했죠. 탈조선 했고 성공?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야, 너 한번 유학 가봐라. 너 공부해봐라. 너가 10년만 공부하다 와도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높게 봐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서 실제로 이제 유학을 가 있거나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야, 나 유학 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네가 뭔가 새로운 문화나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추천하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진짜 와서 뭔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뭔가 로망을 가지고 오는 거면 접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 그랬더니 어차피 와도 여기선 나 그냥 외국인 노동자고 네가 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 와서도 못 느껴. 네가 한국에서 느끼는 걸 피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더라고요. 되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여기 내가 도피하고 싶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너무 힘든데 도피도 쉽지 않지만 도피해서 보니 외국인 노동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기의 이제 이런 그 삶을 좀 어떻게든 즐겨야 된다. 우리 희망도 없고 어떻게든 즐기자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들이 네.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헬조선에서 이 삶을 도피하기 위해 탄생한 신 부족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슨 족? 욜로족. 들어봤죠. 그래서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 욜로. 그 작년에 이제 한참 키워드로 좀 떴었죠, 욜로. 그쵸. 올해는 이제 소확행이 뜨죠, 소확행. 아하, 소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큰 행복은 이미 포기한 그게 거예요.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냥 빵 찢어 먹는 그
갓 구운 빵을 찢어 먹는 그 행복. 아하. 내가 그거나 자주 누려라. 얘기하는 건데 또 언제 얘기했어요? 나 척박한 환경이 젊은이들의 깨달음을 촉진시키고 있네요. 아. 예. 그 깨달음이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뭐 잘 여유가 생각해야 돼요.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 청춘이다. 아, 그 책 요즘 진짜. 정말 욕 먹고 있죠. 진짜 욕먹었거든요. 맞아요. 그 책이 왜 욕먹었게요, 이 박사님? 아이, 오르가즘의 신. 오르가즘의 신. 신님?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우리가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즐길 수 있는데 왜 아프라고 얘기하는지. 아, 그래서 이게 욕먹기 마땅하다. 그것 때문에 욕먹은 건 아니고. 연료를 깨달으면은 젊을 때부터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왜 욕먹었냐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합리화했다는 거죠. 니들 아플 수밖에 없어. 청춘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해서 욕먹은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로 들려와서. 근데 확실히 제 경험을 이렇게 돌아봐도 20, 30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40대 이제 중반 이후에 지금 시점이 이제 가장 사실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좀 자유로운데 내가 되돌아보면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을 대처하는 어떤 삶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20대, 그렇죠. 30대 때. 그 이제 네. 저 지난번에 우리 화제 중에 본인이 1% 상위 1%의 그 소득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가 달랐다는 거죠, 제 말은. 시대가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한 것도 맞지만, 네. 그래서 한때 자기계발서 엄청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네 마음을 바꾸면 된다라고.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요, 사토리 세대라는 게 있었어요. 사토리 세대. 그게 이제 깨달은 세대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깨달은 세대를 말하냐? 그게 아니고요. 그 장기 불황이 버블 그 시대가 끝나고 그쵸. 20년간 장기 불황이 이어지니까 뭔가 희망이 없어. 내가 집을 사고 결혼하고 뭐 애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그러니까 달관하는 거야, 달관. 어떤 거야, 달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것도 괜찮고 뭐 작은 것에 행복하자 이렇게 간 거를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아하. 일본이 최근에 불황이 좀 끝났어요. 끝난 건지 잠깐 벗어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훨씬 더 좀 경제적으로 호황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결혼율도 높아졌어요. 와. 그리고 사토리 세대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런 게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 어쩔 그쵸.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쵸.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걸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체념한 거죠. 체념을 약간 달관으로 포장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게 그래서 사토리 세대고. 근데 그거를 진짜 달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달관으로. 네, 네. 왜냐하면은 헬 마인드가 있을 뿐이지 헬 조선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환경이 다 갖춰지면 행복할 것지만 막상 환경이 다 갖춰져도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려면은 내 마음 자체를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이제 오르가즘 신의 처방이군요. 이 저는 헬조선을 살아간 청년들에게. 사실 사업을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시작했는데 네.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직장을 갈 생각도 안 했고. 한마디로 저는- 정규직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번역을 좀 계약직인 것도 하다가 없는 이제 거죠. 맞아요. 번역을 하다가 이제 바로 내가 출판사를 차려버렸거든요. 맨손으로. 흑수저도 아니에요, 난. 흑수저도. 맨손으로 했어, 맨손으로. 진짜. 그건 무슨 수저야? 예? 플라스틱 그 수저. 일회용 일회용 수저. 수저. 일회용 수저. 예. 근데 지금은 맨손으로 차리기엔 너무 경쟁이 많아요. 지금 음. 출판사만 해도 근데도 치킨집보다 많대요. 출판사가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출판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음. 근데 나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접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출판계에 대해서 조금 알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지만 시작해서 내가 이제 부딪혔죠. 네. 예.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고도 성장 시대에 아저씨들이 말하는 자수성가론. 나는 내 손으로 읽었다. 나는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거 너희 왜 어떻게 못하냐? 흙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 씨가 싹을 트고 꽃을 피우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흙도 메말랐어. 가뭄. 콘크리트. 단판해가지고 콘크리트야. 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죠. 비도 산성비야. 방사능비죠. 방사능. 인디언 기후제 몰라? 인디언 기후제? 인디언요? 인디언들은 기후제만 지냈다 하면은 비가 온단 저 말이야. 그 얘기 알아요. 왜냐면 비가 올 때까지 비니까. 그게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기분이에요.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도 사실은 근데 제가 청년들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청년들을 밀접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어쨌든 나는 읽었고 저도 이제 정규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학교에선 비정규직이에요.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내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뛰어난 청년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솔직히. 왜냐면 맞아. 교육에 잘 노출이 돼서. 맞아요. 그리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해. 그런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 이 좁은 곳에서 우리끼리 작은 파일을 갖고 나눠 먹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다른 파이라도 있었거든요. 똑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조금 멍청해야 되는데. 네, 멍청해야 돼. 아하. 어떻게 멍청해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 거를 못 찾아요. 남이 원하는 거, 남의 기준을 자꾸 생각하니까 할 게 없고 경쟁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출판사를 하다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네. 출판계가 내가 시작할 때부터 사실 어려웠고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출판계가 더 어려워졌는데 그 당시에도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100만 부 베스트셀러 그래도 상당히 그 극소수였고 그런 출판사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스테디셀러 몇 개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유지하는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에 대한 책을 내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어요. 멀티 오르가즘맨이라고. 그때 네. 오르가즘의 시인이 탄생되는 순간. 오늘날 이제 오르가즘의 시인이 되기까지 지금 헬조선 얘기하는데 그 박사님의 그 전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책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새로운 그 성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출판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강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자들한테 그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내가 공부를 했고 관심도 있고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내가 살폈다면 못했지. 그 당시만 해도 97년, 98년인데 네네. 한 20년 됐죠.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내가 이런 걸 한다니까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황당하다고 다 말렸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책을 내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쪽 분야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구나. 그런데 너무나 미개척지다. 척박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죠. 아니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제가 헬조선인데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분야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은 남이 안 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 재미있고 보람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건 거예요. 통역을 하자면 블루오션을 찾아라. 아하, 아직도 그것이 많이 있다. 솔루션이구나. 네. 레드오션, 대기업 같은 레드오션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라. 아. 솔루션을 제안하신 거 맞나요? 그렇죠. 아까 전에 중소기업 내가 1편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져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네네. 중에서 남의 눈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많을 거고 그 중소기업에서도 자기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그 20년 전에 성의 길을 개척하는 게 얼마나 대담한 것이 요구됐는지 정말 잘 알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해요, 박사님을.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해요. 내가 내 주체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가 박사님과 정말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블루오션 어떤 희망을 가지기까지도 너무 체념이 강해요. 예, 난 안 돼. 아까 썸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돼. 이미 포기했어가 있는 거죠. 그 체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가능성과 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힐링 여신이 이제 얘기하자면 네.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뭐 이도사님하고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신님인데 이도사님으로 다시 내가 돌렸는데 올가즘의 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쟁 때나 어떨 때나 유태인 수용소에 맞아요. 갇혔을 때나 어떨 때나 자기 중심을 회복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깨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젊은이들한테 마인드만 바꿔라?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구조적인 거를 바꿔나감과 동시에 자기 주인의식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주인의식. 사회에서 내던져진 존재고 나는 구석에 몰려 있어. 이런 마인드로는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내가 주인을 일단 회복하고 네네. 나는 이 주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리고 작은 목소리지만 내야 돼요. 목소리가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되고 사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인정하고 사회가 헬이야 네. 인정하고 내가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음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내가 주인임도 인정하고 네. 주인으로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 동시에 힐링 여신이 변신의 여신이 된 것 같아. 변신의 왜요? 여신. 아까는 헬조선 얘기하더만 지금은 또 긍정적인 얘기로 되돌아섰어요. 아니 그게 일관적인 말씀을 다르지 않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사는 힘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썸녀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20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속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평을 얘기하고 이런 어떤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욜로도 3포 세대, 뭐 탈조선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직면하고 하는 것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20년, 30년 흘렀을 때 과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의 청년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네. 그럼 자유의 여신은 구체적으로 네. 헬조선을 어떻게 탈출했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탈조선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내가 너무 작은 존재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으면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세상이 무섭죠. 세상이 무섭죠. 그리고 진짜 한국 애들 얘기 들으면 더 힘들어. 막 전화하면은 나 월급 그래. 120만 원. 게다가 미세먼지까지 이제 진짜 친구가 나 월급 120. 해조선을 장식해주고 있죠. 120이었는데 나 월급 130으로 올랐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띵한 근데 거예요. 밥값은 이제 10,000원대까지 거의 맞아요. 올랐어. 커피값만 해도 5,000, 6,000원 옛날에 하는데. 밥값이 1,000원일 때랑 월급이 안 오른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졸업하고 한국에 가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무섭죠, 삶이. 네. 나 어디서 정착해야 되지? 나 되게 차라리 한국에 살걸. 괜히 나와가지고 더
기대만 더 받고. 예.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저번에 제가 한 것처럼 생존의 전문가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노숙도 되게 많이 했어요. 노숙 많이 했구나.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호텔에서 잘 때 또 막 되게 불편해요. 막 이불도 막 냄새 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엄청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배낭을 어디 내려놓고 제가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저를 그러니까 여자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다 하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몸을 누일 수 있어서, 네. 잠을 잘 수 있어서.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다리 뻗는 곳이 내 집이구나. 그걸 제가 창조한 거죠. 그러네. 그거는 이제 해석을 달리한 거야. 그렇죠. 세상에 대한 해석을.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저의 삶에 나타났냐면 그 뒤로 제가 어디서 자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덜 두렵고. 두렵지 두렵지 않고. 네, 맞아요. 어디 있든 내가 힘을 갖고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를 하니까 되게 힘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네. 하고 있는 게 뭐였죠?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로 그 맞아요. 전과 같으면 팟캐스트에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도 되게 돈이나 더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팟캐스트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팟캐스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쵸? 자기 개발도 합니다. 분명히 있긴 하죠. 내가 마음을 바꾸면 네네. 틈새가 보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 썸녀님은 어때요? 저도 사실 이제 헬조선에 대해서 대변을 했지만, 헬조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헬조선을 그냥 저도 제 마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했죠. 아니면은 저는 워낙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서 친구가 먹고 싶은 거 친구가 가자고 하는 걸 또 했죠. 그게 제 선택인 줄 아무거나 알았고. 뭐 시킬까? 아무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장애라고 하죠. 나 네가 요즘에. 먹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게.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따지고 보니까 한 7년 차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7년 차였는데 이제 그만둬서. 직장 경험으로서 7년 그쵸. 차. 이제 6년 꽉 채운. 그래서 6년 동안 한 30만 원 오른 것 같아요, 월급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거 빼고 뭐 조금씩 나오는 명절 휴가비나 뭐 성과급 빼고 근데 그것도 점점 발전해서 더 많이 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진짜 30만 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탓하고 싶지 않으면 탓하고 싶지 않지만 탓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는 순간에 이게 나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삶에 진짜 내 선택이 있었나? 나는 뭐 하고 싶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유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나도 뭐 하고 싶은지 찾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그 부분에는 기성세대 책임이 있는 게 엄마들이 많이 똑똑해지면서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본인이 스케줄링하고 시키고 이런 맞아요. 게 사실 많이 작용했어요, 우리나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물론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걸 찾았거든요. 나 작가가 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글쓰기나 아니면 그런 대회 나가도 뭐 은상, 이렇게 막 대상 받고 그래서 나 작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출판을 목표로 책을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말에 제가 퇴사를 했죠. 학교를 그만뒀어요. 축하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썸도 탈출했군요. 그쵸. 썸도 탈출했어요. 그래서 헬조선을 살아가던 그 시대라면 그때라면 이 직장을 그만두기 엄청 불안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직전에도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불안했지만 이제 제가 제 선택인 걸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데 여기서 더 고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얘기했죠. 학교에도 얘기하고 부모님께도 얘기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행복해요.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 퇴직금으로 좀 살고 있지만 퇴직금.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당신들이 작지 않다. 당신들이 사회에 흔들리고 누군가에 흔들릴 만큼 작지 않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게스트님의 우리 썸녀님의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믿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 장애는 다 이겨낼 수 있고 맞아요.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때 삶의 배경이 전환되는 거죠. 배경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해를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당신은 그래서 그렇겠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전의 삶을 얘기하면, 너무 흔녀예요. 그냥 흔녀. 그래서 흔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농사 짓거든요. 달달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 더 흔들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겠지라는 말을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됐다면 너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우리 썸녀님 멋지다. 진짜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정말 한국 청년들을 존경해요. 정말 똑똑하고요. 진짜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되게 맞아요. 비범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도 젊은이들이 자원봉사한 거 정말 찬사받았거든요. 네. 너무나 매너를 글로벌한 매너를 갖췄어요. 요즘 맞아요. 젊은이들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맞아요.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정말 문명화됐어. 그쵸. 우리 시대보다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미 갖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깨우는 것. 오케이. 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헬조선을 탈출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막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경험 속에서. 네, 이도사님은 아니 신님, 오르가즘 신님. 오르가즘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어떡하죠? 경제만 조금 놓고 네. 뭐 불행하니 어렵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는 즐거움의 요소들이 돈 외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르가즘 포함해서. 그 중에 뭐 오르가즘이 최고죠. 베스트예요, 베스트. 파트너가 없으면. 맞아요.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기는 법이 많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보면은 성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첫 경험은 상당히 그 아픈 걸로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고통스러운 걸로. 근데 그거는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이. 잘할 수 있는 이 성교육을 받고 조금 노력하면은 20대부터도 상당히 그 성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르가즘의 신님의 결론은 헬조선 탈출은 곧 오르가즘이다. 많다는 거지. 돈 외에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소확행이네, 소확행. 아하, 소확행. 너무나 많다는 거지. 파트너조차 없으면 셀프. 맞아. 셀프 오르가즘. 파트너 없어도 기죽지 말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가까이서 네.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청춘의 에너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네, 맞아. 20대 때가 제일 최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뭐 한 20대를 금욕 수행으로 10년을 지냈거든요. 네,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지냈죠. 강제 금융.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금욕 다음에 오르가즘 신 이것 좀. 맞아. 와, 효율적이야. 아니, 커피 한 잔도 5,000원인데 돈 안 들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르가즘. 아하, 그러네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새로운 취미를. 5,000원도 안 돼. 20대 때 만약에 시간만. 내가 금욕수행을 만나가지고 이제 금욕수행을 하게 됐지만 네. 안 어울리세요. 일대기는 짧게 해주세요. 예, 좀 제발. 오르가즘의 신처럼 이런 사람들 지금 청취자들 만났다면 달아나. 예? 네, 오르가즘의 신을 진작 만났더라면은 네. 그 젊을 때 네. 상당히 유쾌하게 더 지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헬조선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네. 결론 한마디씩만 딱 해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타락한 청년들에게 한마디씩만 하고 마칩시다. 네. 네, 그래서 오르가즘의
우리 전도사 혁명가 신님인 이도선님께서 먼저. 딱 한 문장. 마음 하나 바꾸면 극락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예. 좋아요. 그 성철 스님도 임재록 평석에서 아주 그 적나라하게 이걸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스스로 주인 되면 한마디만 하시라고 했는데. 스스로 주인 되면 똥구덩이든 가시밭길이든 그것이 극락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신. 저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기성세대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젊은이들도 마음을 바꾸되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다면 대신 주인으로 살자. 좋아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대처하고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닫고 사회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자. 그러내자. 네. 우리 마지막으로 썸녀님. 네. 본인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이 위대함을. 얼마나 본인이 큰 사람인지 알면 그렇게 있던 자신을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알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기의 길은 각자가 다 있어요. 네네. 네. 네. 우리 한마디 다 그 끝났는데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길이 언제든지 펼쳐집니다. 나타난다. 네, 그래서 우리 각자 길을 찾고 주체성을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헬조선에 대한 투표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신탁을 받고 싶은 게스트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이제 거기 팟캐스트 댓글 다는 곳에 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게스트로 초빙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다뤄보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그 부분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